이 아이의 눈빛이 이상합니다. 아이답지 않은 말투, 어른 같은 침묵. 엄마는 점점 이 아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죽은 시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발도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 후기 한적한 고을에 불례라는 여인이 계셨습니다. 불례는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난을 몸에 익히며 자라셨습니다. 15세 시집을 와서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으셨습니다. 밭일과 집안일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으나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불례는 홀로 아들을 키우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불례에게 재가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불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불례는 남의 품삯을 받아 아들을 먹이셨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바느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깊어도 배틀 앞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삶의 전부이셨습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자랐습니다. 그래도 불례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무사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불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면 자신도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셨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혼처를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옥선이었습니다. 옥선은 고운 외모와 달리 성정이 날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콜레날 불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새 식구가 들어온 것이 반가우셨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불례는 그 기색을 느끼셨지만 모른 척 하셨습니다. 집안이 평온해야 아들이 편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옥선의 태도는 분명해졌습니다. 말끝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례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엌 일을 함께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밥상에서 불례의 자리는 점점 끝으로 밀려났습니다. 불례는 그 변화들을 모두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와 다투면 아들이 곤란해질까 두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한 것이 효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불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웃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아프다는 말조차 삼키게 되셨습니다. 몸이 점점 쇠해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병이 깊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가슴이 답답하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불례는 부엌에 나가 따뜻한 물을 마시려 하셨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발을 내디드셨습니다. 그러나 문턱을 넘는 순간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불례는 가슴을 움켜쥐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례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안고 웃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불례는 마지막으로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불례의 숨은 조용히 멎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서야 불례는 발견되었습니다. 옥선은 불례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도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장례는 급히 치러졌습니다. 곡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불례의 삶은 조용히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불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불례는 다시 의식을 느끼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사지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려 했으나 눈꺼풀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불례는 깨달으셨습니다. 그 울음이 자신의 울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례는 큰 혼란에 빠지셨습니다. 죽었는데 왜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으셨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흰 천장과 낯선 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 옥선이었습니다. 불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손발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불례는 알게 되셨습니다. 자신이 아기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옥선의 딸이라는 것도 깨달으셨습니다. 불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장 벗어나고 싶었던 인연 속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불례의 기억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삶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불례는 아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느끼셨습니다.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기의 울음이었고 불례의 한이었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안으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지나치게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답지 않은 시선이 옥선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옥선은 종종 아이의 얼굴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옥선은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저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는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울음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불례는 밤마다 지난 삶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인연을 다시 살게 되었는지 생각하셨습니다. 옥선은 점점 아이를 다루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면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 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시선은 늘 옥선을 따라왔습니다. 불례는 그 시선을 통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옥선의 표정과 숨소리와 마음의 흔들림까지 느끼셨습니다. 불례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벌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었습니다. 불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불례는 다만 이 인연의 끝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느끼셨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키우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자신을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옥선은 종종 이유 없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불례의 얼굴이 점점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옥선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기억을 지닌 채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다닐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웃음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옥선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깊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시선은 늘 사람을 곧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옥선은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조여 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부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쌀 몇 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하나씩 세고 있었습니다. 옥선은 그 모습을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깝지 않으냐고 말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불례가 생전에 수없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옥선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옥선은 애써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옥선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마다 아이의 시선은 반찬의 양을 살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아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말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 말 또한 불례의 말투 그대로였습니다. 옥선은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불례는 늘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옥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옥선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셨습니다. 옥선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이의 말투와 행동이 늘 과거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옥선은 아이를 혼내려다가도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아이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옥선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대답이냐고 말입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옥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레의 한숨이었습니다. 옥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옥선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옥선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불레가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말입니다. 그 목소리는 책망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옥선을 더 괴롭혔습니다. 옥선은 꿈에서 깨어나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바람이 거세던 밤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아이와 옥선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옥선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혹시 그분이냐고 말입니다. 말끝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계셨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옥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옥선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곳은 불레가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아이의 것이었고 불레의 것이었습니다. 업보는 그렇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고백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드러난 듯 했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불레의 흔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 역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아이였지만 눈빛은 어른이었습니다. 옥선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과거의 말과 행동이 하나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밥을 주지 않았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 부엌에서 잠들게 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아파도 돌보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옥선은 매번 스스로를 변명했습니다. 그땐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옥선의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변명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몸은 약했습니다. 밤마다 기침을 했습니다. 옥선은 그제야 약을 지어왔습니다.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물을 먹였습니다. 그 손길은 서툴렀습니다.
아이의 몸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 반응에 옥선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옥선은 그날 밤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해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아이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이 약한 데다 기운이 이미 많이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옥선은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이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너무도 작고 가벼웠습니다. 옥선은 처음으로 불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 역시 늘 이렇게 차가웠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이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옥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며느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며느리에게 듣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불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제 놓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옥선의 눈물이 아이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집안은 너무도 고요해졌습니다. 옥선은 아이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옥선은 초췌한 얼굴로 상여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옥선은 아이의 묘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옥선은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옥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이후 옥선은 달라졌습니다. 남은 생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밥 한 톨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집에 쌀을 놓고 왔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하는 집 앞에서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업보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끝났습니다. 조선의 한 집안에서 시작된 업보는 한 아이의 생으로 돌아와 한 여인의 마음을 바꾸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